자,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어가요.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들어가나? 하나, 둘, 셋, 넷. 이제 소리 들어가요? 소리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벌레가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벌레요. 아, 벌레. 날파리를. 그래. 좋아. EDTA 안 가져온 사람. 아, 그래. 여기. 자, EDTA. 소리 들어가요? 확인 중. 확인 중이야. 하나, 둘, 셋, 넷. 짜잔. 내영아, 현우야, 목소리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네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해. 원래 대답 잘 안 돼. 아, 원래 대답 잘 안 하는 애들이에요? 대답하는 사람만 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현우는 잘하는데. 승수, 현우, 이재. 좋았어. 자, 보자. 저 EDTA 볼까요? 자, 교재 챕터로는 이제 11장이고 EDTA 해서 저번 시간에는 아마 그 얘기를 주로 했었을 거예요. 바로 킬레이트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킬레이트 이펙트가 뭐였냐면 그 기본적으로 금속하고 리간드는 결합력이 아주 강해요. 그건 일반학 시간에 배웠죠. 왜?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는 시그마 결합 외에 파이 결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강해서 리간드가 베이 결합을 하는 평행상수는 기본적으로 억수로 커요. 큰데 그 리간드가 하필 리간드가 되면 큰 게 훨씬 더 커진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바로 킬레이트 이펙트였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엔트로피 효과였죠. 그래서 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정도가 아주 적고 혹은 엔트로피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뭐가 킬레이트가 관여하게 되면.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이 커져서 평형상수도 억수로 커진다. 요걸 이렇게 논술해봐라. 이런 얘기가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참고로 몇몇 끝장나는 킬레이트를 몇 개 한번 볼 텐데 교재 3페이지에 그림 2 한번 볼까요? 교재 3페이지에 그림 2 보이세요? 그 교재 3페이지 2에 보시면 그림 2에 보시면 여러 가지 킬레이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 아주 다양해요. 무슨 NTA, TCTA 등등 엄청 대단한데 이때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건 EDTA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자리 킬레이트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EDTA를 지금 주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EDTA가 이제 뭐냐? 저번 시간에는 간단한 소개만 했고요. 오늘은 요 EDTA 자체의 두 번째 이 성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EDTA의 삼염기 속성입니다. 삼염기적 관점에서 EDTA를 우선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삼염기라고 하는 건 이번 학교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삼염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뭐 3년기를 배우고 이걸 했으면 좀 금방 됐을 텐데 뭐 아직 뭐 도입이 안 돼서 이 부분만 살짝 필요한 부분만 살짝쿵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EDTA는 첫 번째 6 양성자성 산입니다. 영어로 쓸까? 그래서 얘는 헥사 다이프로틱 윅 애시드.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프로틱이라는 말이 있죠. 이 프로틱이라는 말이 바로 H 플러스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헥사란 말이 있는데 얘는 6을 뜻하는 접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EDTA는 기본적으로 H 플러스가 6개가 붙어 있는 어떤 약산의 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EDTA가 이게 뭐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좀 껄쩍지근하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루이스 구조가 뭐 기본적으로 이러합니다. 자, 질소에 질소에 여기서 COOH OOH. 자, 그 다음에 질소에 OH.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바로 EDTA의 원래 구조인데, 물론 뭐 유기화학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놈이 뭐 이 상태에서 뭐 구조적으로 어떻다 뭐 그런 걸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양론적 계산을 해볼 건데, 6양선자성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H 플러스가 6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조에서 H 플러스가 6개가 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보시죠? 그런데 6개라 그랬는데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질소에 뭐가 있습니까? 비공호 전자가 있죠. 질소에 비공호 전자가 있죠. 그죠? 이 비공호 전자에 H 플러스가 이렇게 추가로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1 플러스 양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H 플러스가 최대 6개까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여러 단계의 산해리를 거치고 나면 그 구조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질소의 요래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가 최대 6개까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6개가 다 떨어져 나온 형태인데, 전기적으로 중화가 돼야 되니까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산소들은 뭐 전자쌍 다 표시하면 한 쌍, 두 쌍, 세 쌍의 비공호 전자를 갖고 이런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럴 때 산소의 형식 전하는 1-가 되고, 이 질소는 원래 그 비공호 전자를 회복을 하면서 이런 식의 정기적인 중성의 꼴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EDTA라고 하는 게 이렇게 H 플러스가 6개가 붙어 있는 엄청나게 큰 다양성자성 산이다.
자, 그러면 이 EDTA를 이제 표기를 할 건데 보시다시피 표현하기 쉬워요, 매우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추격해서 표현할 겁니다. 추격해서. 어떻게 추격해서 표현할 것이냐? 얘를 L4 마이너스 L4 마이너스 아니 Y 보통 Y로 표현해. 얘를 뭐래도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관습적으로 Y4 마이너스 꼴의 음이온으로 이렇게 추격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4 마이너스인 거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러면 맨 앞에 산해리를 하기 전에 얘는 추격형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는 H6Y 2 플러스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2 플러스인 건 뭐겠어요?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얘가 H 플러스가 다 붙어 있을 경우는 2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H 플러스가 다 떨어졌을 경우 4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저 H 플러스가 저렇게 6개가 다 붙어 있으면 이 녀석은 리간드로 작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저렇게 H 플러스가 다 붙어 있으면 리간드로 작용하기 어렵죠? 왜요? 자, 리간드라고 하는 건 금속한테 뭘 주는 거예요? 금속한테 비공호 전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이온 꼴로 되어 있어야 가지고 있는 요 전자를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온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산소가 이렇게 전자쌍을 금속한테 제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질소 역시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쌍을 제공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Y4-가 이게 어떻게 된다? 바로 최적의 6배위 킬레이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EDTA 자체가 H 플러스가 저렇게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고 H 플러스가 붙어 있게 되면 비공호 전자가 블락킹이 되기 때문에 리간드로 잘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H 플러스가 붙어 있냐 없냐가 이 EDTA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H 플러스가 붙어 있냐 없냐가 EDTA 반응성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크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pH 조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산성도가 되는 거죠. 조건에 따라 EDTA의 킬레이팅 능력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pH 조건에 따라 EDTA 역할이 달라진다는데 자, 되도록이면은 이런 꼴일 때 EDTA가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되도록이면 Y4- 꼴은 당연히 산성 조건에서 이런 꼴이 잘 나타나겠어요? 염기성 조건에서 이런 꼴이 잘 나타나겠어요? 산성 조건에서 이런 꼴이 잘 나타나겠어요? 염기성 조건에서 이런 꼴이 잘 나타나겠어요? 이제야. 그 학교에서 산연기 배운 지 오래됐죠. 큰일 났네. 산연기 강의 넣어준다고 했죠? 열심히 봐야 된다 했죠? 열심히 보지 않으면 이번 일반화학토 산연기가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그렇죠? 산연기 강의 넣어줄 테니까 열심히 봐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큰일인데 이거. 바로 염기성 조건일수록 Y4-
다 마이너스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EDTA의 반응성은 보통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염기성이냐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야 이 꼴이 되잖아요. 그럼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는 이 H 플러스가 자꾸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H 플러스를 없애려면 주변에 H 플러스가 더 많아야 이게 잘 없어지겠어요? 주변에 OH 마이너스가 많아야 이게 잘 없어지겠어요? OH 마이너스가 많아야 중화바당들이 이게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조건을 뭐라고 하냐고요? 염기성 조건. 알겠어요? 네. 아주 기본적인 르 샤틀리에 원리죠. 저 태경아, 그 르 샤틀리에 씨 기억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아는데 이렇게 뭐 아는 마체를 안 하나? 이렇게 대답하는데 자신이 없어 보이지? 그래. 혜민아, 저기 르 샤틀리에 씨 알죠? 그래. 혜민 씨 스님이잖아요. 네? 저 기독교인데요. 혜민 스님이라고 있잖아. 그 사람 몰라요. 하버드 나온 사람. 몰라요? 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허버드 나와서 그 우리나라에서 중하는 사람 있어요. 아, 왜 굳이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공부가 종교랑 맞닿게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공부를 조금 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공부를 그냥 뭐냐면 그냥 공부를 해서 뭐 연봉 올리겠다 이런 공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공부를 많이 했더니 뭔가 전 우주의 철학을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종교랑 맞닿게 돼 있어요.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나도 내 나름의 종교를 창시했어요. 종교가 있어요, 나도. 연력학 제2법칙교. 네, 뭐 여하튼. 네, 황당하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원효대사라고 알아요? 그 해골 바가지 물 먹은 사람? 그 원효대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원효대사는 전 인류 중에 몇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천재예요. 전 인류를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아인슈타인급의 천재예요. 정말이에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껏 변방의 약소국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도 역시 상당히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사실은 그 불교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갑 오브 더 갑이거든요. 원효대사가. 근데 그 원효대사가 얘기했던 원리, 불교 연구 원리 중에 대승기신론이라고 신기론, 기신론이라고 있어요. 그 대승기신론에 대한 양자역학적 분석으로 전 세계적인 불교학자이신 분이 지금 현재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에요. 어떤 한 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당연히 학문적 관점에서의 기독교 연구, 이슬람 연구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해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벌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땡중 일을 하다가 최근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사람들의 감정을 살짝 긁어서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여하튼 그렇다.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 혜민이 교회 다니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다 썼죠? 썼죠? 그래서 르 샤틀리에 군 기억해야 되겠지? 오케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뭘 한번 해볼 것이냐? 이거 줄게요. 줄게요. 준다. 아이 깜짝아. 뭐라고? 여기 칠판이 깨끗하다. 그러네요. 이게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칠판 상태가 좋아. 닦으니까 깨끗해져. 하여튼 그러네. 그러네. 싹싹 닦여. 좋아. 자, 두 번째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
으아! 이거 완전 중요하다. fractional composition.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안 돼요. 어차피 뭐 영어책 쓸 거니까 번역 필요는 없지만 굳이 번역하자면 분율 조성. 인데 뭐 번역이 입에 짝짝 안 붙어. 그래서 그냥 fractional composition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쓸 때 그리스 알파벳 알파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용액의 pH 조건에 따라 수용액 중 나타나는 화학종의 존재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다이프로틱 weak acid의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이프로틱이라고 하면 얘는 숫자 뭘 뜻하겠어요? 둘 하겠죠. 둘. 프로틱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H 플러스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두 개 있는 경우를 우선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EDTA는 몇 양성자성 산이라고 했죠? 6 양성자성 산인데 시작부터 6 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두 개짜리로 하고 거기서 개념을 확 확장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어떤 이 양성자성 산을 H2A 뭐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수용액 중에서 산해리를 하면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HA 마이너스 저런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산해리 상수를 K1이라 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분의 얘 이런 정도는 기억나죠? 기억나죠? 아, 그래. 모두가 영서 같은 건 아니죠? 그래요? 영서나 저기 아까 걔 누구더라? 확 잘하는 애들. 모두가 다 확 잘하진 않죠? 그렇죠? 네, 알았어요. 아, 네, 참. 이제 어쨌건 그래서 이 K1은 요거분의 요거. 그래서 넣으시면 H 플러스 곱하기 HA 마이너스 오버 H2A.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HA 마이너스도 여기에서 H 플러스와 AE 마이너스로 또 이온화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바로 이 양성자성 산의 순차적 산해리가 될 거란 말이죠.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때 산해리 상수는 편의상 KA2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H 플러스 오버 AE 마이너스 HA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첫 번째 알파라고 쓰고요. 알파라고 쓰고 HA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H2A 이렇게 써볼게요. H2A.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용액 중에 H2A, HA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분의 H2A의 비율. 알겠죠? 얘를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겸사겸사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알겠죠? 이걸 기억해 둬야 다른 사람들보다 계산 속도가 2배는 빨라져.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해서 얘를 요렇게 자, 이럴 수 있죠. 맞나요? 뭐 어쩐 거냐면 이 분자에 있는 애를 아래쪽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1 더하기 요거분의 요거. 자, 특별히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에 똑같은 걸 곱할 거예요. 똑같은 걸 곱할 거예요. 똑같은 걸 곱할 거예요. 똑같은 걸 곱할 거예요. 자, 이래도 등호 성립해야 안 해? 자, 이래도 등호 성립해. 당연히 성립하죠. 당연히 성립하죠. 이때 이 똑같은 걸 2번 곱할 거예요. 2번 곱할 거예요. 자, 이제 이래도 등호 성립이 안 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H 플러스 제곱 더하기. 자, 요 부분을 H 플러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K1 곱하기 H 플러스의 제곱.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요게 지금 요거라는 거 알겠어요? 자, K1이 뭐예요? K1이 지금 이거거든.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는 이게 1승인데 얘는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H 플러스를 한 번 더 곱하면 이만큼이 바로 요거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더하기 H 플러스 A2 마이너스 over HA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 HA 마이너스 over H2A.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죠. 태경이가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값이 뭐예요? K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값이 뭐예요? KA2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K1, K2. 아시겠죠? 이런 꼴로 표현된 게 이게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어서 쓰시고요. 자, 훌렁훌렁 쓰세요. 써요. 알겠죠? 써. 필기 마무리하시고. 다 썼어요? 썼어? 지운다. 그래서 이때 이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그래서 그 정리된 결과가 그게 바로 H 플러스의 제곱, 그 다음 K1H 플러스 K1 K2 over H 플러스의 제곱이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쭉 정리를 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K1, K2는 막 변하는 녀석들이에요? 상수예요?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H 플러스의 농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얘네와 얘네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써놨죠? pH 조건에 따라. 자, pH가 정의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그냥 화학 시간에 배울 때. 근데 분석화학 시간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로그 활동도라고 했죠. 아시겠죠?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여하튼 이 H 플러스가 바로 pH를 결정하는 거니까 pH 조건이다라는 건 바로 산성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존재비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표현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즉 pH나 H 플러스가 정해지면 전체 비율에 대한 그 녀석의 비율이 이런 꼴로 표현된다. 이런 컨셉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누구에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정의상 요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뀐다? 여기선 요래 한 다음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계산은 또 안 해볼게요. 여기서 방금 내가 보여줬던 계산 방식 있죠?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알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트라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또 누구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밑에 적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갖고 위에 적을게요. 자, 태경아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힘이나. 지우자 쓱쓱쓱쓱 쓱쓱쓱쓱. 자, 지우면 이따 알파 A2 마이너스 꼴도 나타나겠죠. 그럼 걔도 정의상 어떻게 될 거냐면 H2A 그 다음 HA 마이너스 그 다음 A2 마이너스 분의 A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계산될 거라는 것을 완전 확신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와 여기의 패턴을 보면 여기선 당연히 뭐 돼야 되겠어요? H 플러스 제곱에 K1에 H 플러스에 K1, K2 오버 K1, K2 알겠죠? 계산이 복잡하다기보다는 그 결과가 굉장히 예상 가능하게 순차적이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때 재밌는 건 이 아래쪽 항이 보시다시피 H 플러스에 대한 2차 당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왜 2차 다항 전개가 될까요? 이양성자산이라 그래요. 알겠죠? 개념적으로 얘가 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산이면 무조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할 때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양성자산이 아니라 3양성자, 4양성자, 양성자가 여러 개가 있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3양성자성 산은
분모가 뭐로 전개되겠어요? 3차 다항 전개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EDTA는 몇 양성자성산이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죠. 그럼 EDTA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분모가 몇 차식이 되겠어요? 6차 다항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6차식이니까 써나가는 표현은 굉장히 많겠지만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컨셉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뭐 산념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양성자성 산 같은 경우는 H2A를 이양성자성 산에서 acidic form이라고 해요. 해리스 책의 표현에 의하면 뭐 우리말 번역은 뭐 산성형이라 할까? 그럼 이 acidic form은 바로 전체 비율에 대한 요놈의 비율이거든. 그게 2차 다항 전개에서는 요 앞대가리가 분자가 되는 요런 의미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A2-는 해리스 책에서 베이직 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요 놈이 요렇게, 그게 2차 다항 전개에서는 마지막 상수항이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A-는 무슨 형태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바로 어시딕 폼, 베이직 폼이 아닌 해리스 책에서는 인터미디에이트 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터미디에이트 폼은 보시다시피 산성형, 염기성형 아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다항 전개에서도 요 1차식이 분모로 요래.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결론은 이 다항 전개 폼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일반학 시험에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요거. 그리고 얘는 서울대 입시, 카이스트 입시에서도 억수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하는 기기 분석에서도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 중요하다. 이제 오케이? 자, 다 썼죠?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 준다. 이요. 그렇다면 이 바로 6 양성자성 산 H6Y 플러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보이죠? 자, 6 양성자성 산이니까 단계 산해리 상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태경아, 6 양성자성 산은 단계 산해리 상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6개 하겠죠? 2 양성자성 산은 단계 산해리 상수가 2개였잖아요. 6이면 6개 하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H6Y2 플러스가 있다면 얘가 K1이라는 산해리 상수가 있고 그 덕에 H5Y 플러스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평형상수, 산해리상수 K2가 있다면 이 평형상수로 얘가 요렇게 산해리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K3라는 산해리 상수가 있으면 요 놈이 H3Y-. 이제 기절했죠, 순간. 안 되겠는데? 밥 먹고 식곤증 오는 거죠. 힘내주셔야겠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일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어, 현재와 미래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생겼죠. 뭐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뭐예요? 예? 아니 덥다고요? 아, 나 진짜. 이번 주에 바로 BTS의 퍼미션 투 댄스가 다시 한번 1위를 했죠. 예? 아, 나 진짜. BTS는 알아요? 언니가 좋아해서. 어? 아, 언니가 좋아해서 알아요. 태경아, BTS 알아요? 저기 이제 BTS는 알아요? 직전 노래 버터 알아요? 버터? BTS 직전 노래로 지금 BTS가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1위를 했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미국 버터협회에서 BTS에게 감사 인사가 됐어요. 왜냐면 이 노래가 인기가 되면서 미국 내에 버터 소비가 촉진됐다는 얘기. 진짜입니다. 네, 하여튼. 네. 그런데 8주째 BTS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1위가 됐어요. 자기 노래가 자기 노래를 밀어내는 이 사건이 빌보드 200년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게요? 7주 연속 1위를 하고 자기 노래가 다시 자기 노래를 1위로 밀어내는 여기 빌보드 150년 역사 쪽에 몇 번 있었게요? 딱 두 번째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이 사람 알아요? 마이클 잭슨? 혜민이가 알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이제 그렇죠? 마이클 잭슨 알죠? 이 사람 이후로 최초의 기록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미 BTS는 마이클 잭슨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 과거 그룹들 중에 비틀즈 알아요? 퀸 알아요?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록상으로는.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정말이에요. 그 왜 보헤미안 랩소디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이제 본 적 있어 없어요? 봤죠? 그것도 내 가족끼리 보러 갔지. 내가 퀸 좋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남자들끼리 뽀뽀를 해? 그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그것도 뽀뽀하더니 막 너무 열심히 뽀뽀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남자들끼리. 그 딸들이랑 보는데 좀 민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연이 가연이는 여러분들이랑 동갑이고 가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영화 끝나고 가은아, 그 아저씨들끼리 막 뽀뽀하고 그랬는데 뭐 괜찮았어? 애들은 의외로 참 담대해요. 자, 하여튼 그렇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 BTS가 퀸과 아니면은 비틀즈는 사실은 기록상으로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클 잭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가 지금 좋은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미한테 얘기해서 이제 테러 한번 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네. 이제 힘내주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이 현상은 여러분들의 미래하고도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뭐 수업을 해야 돼서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자 보자. 그래서 이제 봐라. 자면 안 된다. 그래서 K1, K2 그리고 K3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또 산해를 하겠어요? H3Y- 그리고 K4 하면 H2Y2-. 귀찮다. 그 다음에 K5 하면 HY3- 하고 드디어 K6 하면 Y4-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6양성자성 산이기 때문에 이놈은 지금 보시다시피 총 6번의 산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EDTA는 이 6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죠? 누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바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얘기 때문에 EDTA는 프랙셔널 컴포지션 중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몇 차 다항 전개? 6차 다항 전개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아이고 길다. 더하기 K1, K2, K3, K4 6, 5, 4, 3 2 팔 아파. K1, K2, K3, K4, K5 H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K1, K2, K3, K4, K5, K6 분의 이제야 분자는 뭐겠어요? K1부터 그렇지. K1, K2, K3, K4, K5, K6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계산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뭐 한 거예요? 계산하기가 매우 귀찮다. 알겠죠? 그렇다면 매우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리 계산해서 어떻게 표로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어디에 있나? 교재에 있는 표 1번입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표 보시면은 pH가 0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14일 때까지 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알파 값이 쭉 계산이 된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EDTA 문제는 요거를 실제로 계산해 보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오겠죠. 네. 컨셉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만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EDTA 문제는 이걸 계산하라가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반드시 pH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pH가 뭐 5면 5다, 6이면 6이다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표를 동시에 주는 거야. 알겠어요? 표를 동시에 주고 거기서 알파 값을 찾아서 계산에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DTA 문제에서는 항상 뭐가 제시가 된다? 이게 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습문제 1이라고 있을 거야. 찾았어요? 연습문제 1. 뭔 소리야? 자, 연습문제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고 살짝 볼게요. 뭐 그냥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 해리스 책에. 자, 연습문제 1. The fraction of all free EDTA in the form y4-. 자, y4- 꼴 안에서 자유로운 EDTA 의 프랙션 분율을 알파라고 부르겠다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부르겠다. 방금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at pH 6, pH 6에서 and 그리고 formal concentration of 0.1몰. 자, 여기서 formal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녀석의 전체 농도가 0.1이라는 얘기겠죠. 전체 농도가 EDTA 전체 농도가.
The composition of an EDTA solution is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모든 종류의 농도가 다 제시되어 있죠. 이 모든 농도의 화학 종들의 농도가 제시되어 있을 때 알파를 구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푼 거 보시면 아주 허접하게 풀려 있어요. 그냥 다 더해서 분의 1. 알겠죠? 분의 1. 뭐 크게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런 타입의 개념이 요 EDTA 적정에서는 항상 제시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습 문제 1 같은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냥 뭐다? 이걸 줄 거예요. 뭐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것이 여기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항상 같이 주어진다. 됐죠? 예?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지금 하는 내용은 EDTA 중 이제 2.2 제목이 EDTA complexes. 잘 들리겠지. 좋아. 이거 뭐 별일이 없었죠? 소리 잘 들어가겠지. 네,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대답 없는 여러분들이네요. 그래. 이제 난 누구의 가슴. 얘도 대답한다. 근데 방금 부른 노래가 뭔지 알아요? 바로 가수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예요. 근데 대답을 하네요. 고마워요. 네. 대답 없는 넌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네요. 자, 그렇다. 그래. 이제 자는 거 아니죠? 그래. 자, 보자. 자, 이게 뭐냐? 자, 이 챕터에서 할 내용은 뭐냐면 바로 EDTA에 의한 배위결합 화합물이 나타나겠죠. 누구랑 반응해서? 금속이랑 반응해서. 그것의 형성에 대한 바로 양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챕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 첫 번째 1. 포메이션 콘스탄트. 포메이션 콘스탄트. 좋아. 자, 그럼 포메이션 콘스탄트 우리말 번역은 형성상수. 알겠죠? 형성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포메이션 콘스탄트는 어떤 형성 반응의 평형상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자, 보시다시피 얘는 뭡니까? 어떤 금속입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가장 반응성이 큰 EDTA 꼴이죠. 그럼 이 둘이가 반응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M, Y, N-4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꼴의 표현을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형성 상수라고 하는 걸 보통 표기로 KF 이렇게 쓰거든요. 포메이션의 F를 아래점자로 따서. 그럼 이때 KF는 어떻게? 얘도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금속 N 플러스 Y4 마이너스 over MY N-4 플러스의 농도. 요 B로 표현된 게 이게 바로 형성상수다. 아시겠죠? 이 형성상수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바로 두 번째 KF is very large. 요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을 거냐면요. 표 2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표 2. 그래서 표 2를 보시면 거기에 여러 금속 양이온들이 좌라락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 플러스부터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쭉 소개가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잘 보시면은 그 값들이 뭐로 나와 있냐면 평성상수가 로그를 취해진 값으로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자, 이 어쨌건 평형상수인데 그 값이 로그를 취했는데 10이 넘어가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알매기는 10의 10승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평형상수인데 이게 대략 10의 20승이 넘어간다. 그럼 이것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의 물리적 의미는 바로 요겁니다. 배위결합. 형성은 어떻게 된다? 매우 자발적이다. 보통의 경우. 아시겠죠? 그리고 매우 자발적임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형성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거의 100% 진행하겠구나 라고 가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평형상수가 억수로 클수록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산염기 중화적전 같은 경우도 평형상수가 아주 크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반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어떻게 돼? 거의 정반응 쪽으로 100%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죠. 이 형성상수는 사내리 형성상수보다도 훨씬 커요. 아마 인간이 다룰 수 있는 화학 평형상수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일 큰 게 하나 더 있다. 또 하나가 전기화학. 전기화학 평형상수가 또 이래요.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의 평형상수가 또 이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기화학 하면서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형성상수가 이 정도는 아주 큰 값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EDT와 관련된 적정 반응 있죠. 그 적정 반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컷오프.